여기는 애리조나의 모래 사막 지역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들은 지금 저기에 있고요. 돌쇠가 사막 한복판을 지나가는 걸 촬영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친히 또 제가 또 섭외를 해드렸습니다. 야, 모래 사막에는 처음 와봅니다. 저 해운대 백사장은 진짜 많이 걸었었는데 모래가 진짜 곱다. 마치 또 금가루 같다 그죠? 금가루. 내가 여기 다녀갔노라. 애리조나 모래사막 한가운데 또 하나의 흔적을 새깁니다. 제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이게. 그는 광활한 북아메리카 대륙을 떠도는 집시입니다. 길 위에서의 일상을 개인 방송으로 소개하는 얼굴 없는 BJ이기도 하죠. 제가 총 계산해보니까 한 200만 킬로 정도 달렸더라고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50번 이상은.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부터 캐나다와 미국을 트라이앵글로 운행을 하고 있는 트라이앵글로 트러커 디젤 집시 최창기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가로지르는 12,000km의 여정. 지금부터 디젤 집시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캐나다 캘거리에서 출발한 지 5일째.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 있는 도시 유마에 도착했습니다. 냉동 창고죠. 물류 거점이죠. 그래, 물류 거점. 캐나다까지 운송할 물건을 실러 온 길입니다. 사계절 날씨가 화창한 유마는 농업 중심지입니다. 겨울 기후가 혹독한 캐나다는 특히 채소가 귀해서 미국 남부에서 채소를 수입하죠. 최창기 씨는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며 물류를 운송하는 트러커입니다. 창고 옆 빨간불은 트레일러에 물건을 싣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둠이 짙은 새벽에도 물류 창고 앞은 대형 트럭으로 꽉 찼습니다. 상차가 끝나는 순간부터 최창기 씨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양상치요. 로메인 레터스라는 겁니다. 양상치 한 2천만 원치 실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상추가 상하지 않게 냉장 트레일러 온도를 1도로 유지하면서 5일 안에 캐나다 토론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에 요 시일을 안 채우면은 캐나다 국경에서 아예 국경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먹거리는 제법 야무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는 주로 원자재요. 나무, 원목, 치즈, 육고기. 특히 먹거리 운송은 미세한 온도차에도 상할 수가 있어 더욱 신경을 씁니다. 이 제 사인입니다. 아니 이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따라하지. 다시 길 떠날 채비가 끝났습니다. 새벽에 운송할 물건들을 실은 트럭들이 나란히 아침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물건을 싣고 길을 나서면
최소 5일 이상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차도 사람도 무엇보다 잘 쉬는 게 중요하죠. 트러커에게 달리는 트럭은 직장이지만 서 있는 트럭은 집입니다. 예, 그렇죠. 제 안방이죠. 운전석 뒤 안방은 나름 풀옵션입니다. 이 조그만한 게 가정용 냉장고하고 가격이 맞먹는 겁니다. 여기 한 게 1200달러씩 거랍니다. 옷장입니다. 캐나다에서 출발할 때는 영하 한 20도 그런 거 되다가요, 저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영상 20도도 되고 그러죠. 침대는 2층 침대고요. 2층 침대는 저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 다니니까. 끈이 있거든요. 끈을 딱 이렇게 당겨버리면 그럼 2층 침대가 됩니다. 이래버리면은 바깥 빛은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이러고 밤에 잘 때는 이래가지고 커튼을 딱 씌워 자야 되겠습니다. 출발 전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냉장 트레일러의 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이상 없는지, 안전과 직결된 차량 점검이 필수죠. 커플링도 잘 돼가지고 있고요. 마치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최창기 씨는 하루 일과를 짬짬이 개인 방송 영상에 담습니다. 저희야 세수는 뭐 할 때 되면 하고 못 할 때 되면 그냥 이대로 그냥 눈곱만 떼고 갑니다. 씻는 것보다 한숨 더 자는 게 낫답니다. 오늘로 집 나온 지 6회째입니다. 이번 여정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초콜릿을 1차로 운송한 뒤 유마에서 양상추를 실어 캐나다 토론토까지 2차로 운송하는 경로입니다. 총 12,000km, 서울과 부산을 13번 왕복할 거리를 달려가야 합니다. 광활한 북아메리카 대륙의 한가운데서는 후퇴할 수도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아갈 뿐이죠. 우리 인생처럼 말입니다. 한 번 길을 났을 때마다 국경을 2번씩 넘게 되는 여정은 최소 보름이 걸립니다. 이번에 전부 다 오래간만에 오는 그런 장소마다 왔다 가네요. 길 한가운데서는 그저 만나면 반가운 게 사람입니다. 오늘은 길가의 불황자마저 반갑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to you. 잘 안 주거든요. 어지간해서 잘 안 줍니다.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라서 한번 만인에게 은총을 베푸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미국에서는 명절입니다. 이번 연말 연시도 길에서 보내는군요. 네, 저는 크리스마스 때 항상 나와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일도 트럭에서 보낸 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년에 얼마나 밖에 나와 계시죠? 1년에 한 300일은 나와 있다고 봐야 되죠. 300일 이상은 나와 있다고 봐야 되죠. 한 달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만 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로 물류를 운송하는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표시하면 대형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창기 씨 같은 트러커를 트라이앵글러라고 합니다. 1년 평균 주행거리가 25만 킬로미터. 지난 14년간 지구를 82바퀴는 도는 셈이죠.
충직한 트럭 돌쇠에게 날개가 있었다면 달까지도 여러 번 다녀왔을 겁니다. 외로움이 제일 힘들죠. 나름대로 자기한테 적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트럭 안에서요. 나가서 2주, 길게는 3주씩 말할 상대도 없이 오롯이 자기 혼자서 24시간을 싹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요 US 하이웨이, 요 하이웨이는 나도 처음 오는 길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어느 정도 오르막길인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지금 여기. 이야 높다. 잠깐 돌쇠 땀도 식히고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야 진짜 높네 여기. 이 뭐가 앞에 미사일이 있는데? US 아미 미사일입니다. 개인 방송에 소개할 새로운 소재거리가 나타났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입니다. 미니트맨. 미사일을 떡 한 개 갖다 놨네요. 무슨 미사일이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라네요.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항공기 요격용이네요. 이것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냉전시대 때 배치된 그런 미사일이라 그러네요. 또 이것도 노즐이 그래도 4개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라스크루시스 근교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하얀 석고모래로 유명한 화이트샌드 국립공원과 미사일 시험장이 이 지역 명소랍니다. 북미에서 트럭을 타고 내륙지방 사막 쪽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요, 은하수를 영어로 밀키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유를 쏟아부은 것처럼 아무튼 그런 길이라고 밀키웨이라 그러는데, 왜 밀키웨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도 가다 보면요, 날씨가 맑은 날 보면 은하수가 진짜 선명하게 보여요. 이야, 진짜 막 가슴이 탁 트입니다. 우와, 자연의 웅대함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 중에 만나는 대자연의 풍경은 장거리 트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봄, 열심히 달렸어.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들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길 위에서 달리는 보름 동안 사계절을 맛보기도 하죠. 땅의 경계인 국경은 물론 보이지 않는 시차의 경계도 숱하게 넘나듭니다. 애리조나 보다 페트롤 체크 포인트입니다. 불법 미립국 단속하는 곳입니다. 무장 상태 한번 보십시오. 부산갈매기 최창기 씨는 어쩌다 이 머나먼 이방의 길이를 떠돌게 된 걸까요? 부모님은 다 잘 구하시나요? 예, 고아입니다. 고아요. 저는 누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 하고 그렇게 물으면은 뭐 흔히들 뭐 이순신 장군 뭐 예전에 역사적인 인물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 집은 참 행복했어요. 풍족하진 않아도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최창기 씨는 28배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 제법 큰 돈을 벌기도 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인생에 어떤 복병이 숨어 있는지 말이죠. 최창기 씨는 거울을 안 봅니다. 거울은 그냥 뭐 안 봐도 제 모습 잘 아니까요. 그냥 안 본 지가 저 한참 됐네. 거울 안 보지.
언제서부터 안 보셨어요? 몸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걸 잘 안 맞네요. 30 초반 한국에 돌아가 부동산 임대 사업에 뛰어든 최창기 씨는 스트레스와 과음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2002년 말경쯤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이 손발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 사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말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뇌졸중 판정을 받고요. 재활 끝에 마비된 오른쪽 팔다리는 회복됐지만 신경이 죽어버린 얼굴은 예전 모습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에 1년 넘게 집 밖을 안 나갔습니다. 세상을 조금 마음을 열고 나오기 시작한 게 트럭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트럭을 배워가지고 한 3년,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힐끗힐끗 한 번 더 쳐다봤을 뿐인데도 제가 그 시선을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차를 팔고 그냥 무작정 가방 하나 들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그 회사는 트럭 드라이버가 1200명 정도 였었거든요. 1200명의 드라이버들도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제 외모 가지고 궁금해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요. 최창기 씨에게 대륙 횡단은 로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려고 매달린 동아줄이었죠. 영화 트랜스포머의 변신 로봇을 닮은 트럭 돌쇠는 로봇 못지않게 기능이 다양합니다. 운행 중엔 사무실, 잠잘 땐 안방, 그리고 하루 3번 한식당이 됩니다. 고등어 꽁치찌개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처음부터 요리하는 가정들은 다 아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싹 다 넣고 한번 뭐 팔팔 끼리고 있는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한 특식으로 얼큰한 꽁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가 여기에 조금 귀합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는 나와 있으면 준비를 해오고 없으면 그냥 뭐 청양고추는 생략하고 칼칼하게 고춧가루 조금 더 투하 좀 해주고요. 하루 3끼 중 저녁만큼은 늘 공들여 해먹습니다. 2주를 살아있죠. 혼자서 돌아다니는 지가 벌써 세월이 몇 년입니까? 안 굶어 죽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냥 뭐라 합니까 그거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 양반들이 원래 일식 7찬은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일식 1찬밖에 안 됩니다. 뭐가 빠졌지? 일단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장거리 운행을 나올 때 집에서 밥과 반찬 몇 가지는 꼭 챙겨옵니다. 차 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죠. 저 고급 레스토랑에 $200짜리 스테이크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진짜 바꾸기 어려운 게 입맛인 것 같습니다. 입맛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말투요. 요 제가 사용하는 뭐 부산 표준말. 서울 사투리는 도저히 못 배우겠더라고요.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하면 해외 생활만 20년 가까이 됩니다. 삶의 터전은 바꿀 수 있어도 뼛속 깊은 한국인 유전자는 못 바꾸겠더랍니다. 저녁 식사 후 3시간쯤 더 달린 뒤 퇴근길에 오릅니다. 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일단은 저는 주유부터 해가지고 Destination.
이번 날도 일들을 다들 많이들 하고 있다. 물동량이 그만큼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도로 위 대형 트럭의 숫자는 북미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나 다름없습니다. 북미에서는 화물 운송의 80%가량을 대형 트럭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죠. 최창기 씨 트럭은 주유구가 2개입니다. 하나는 주행을 하는 차량용이고 다른 하나는 냉장 트레일러용입니다. 운전석이 450리터요. 오른쪽이 550리터. 두개 합하면 총 5드럼 그거 얼마예요? 1000리터. 3리터. 3리터면 얼마죠? 1000리터면 가격 채우면 100만원 넘죠. 냉장 트레일러는 운송회사 소유지만 차량인 돌쇠는 최창기 씨 소유입니다. 우리 돌쇠는 신차 가격이 약 한 22만 달러 정도 하는. 그리고 제가 달고 다니는 트레일러는 11만 불 이상인 걸 알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만 약 33만 불짜리를 다룰니다. 북미의 고속도로에는 몸값 비싼 대형 트럭들을 위한 휴게소가 따로 있습니다. 트럭 스탑이라고 하죠. 그나저나 찾을 데가 없네요. 큰일 난데. 여기서 자야 되는 거.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주차장은 이미 만석입니다. 공간이 없네 여기는.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요? 좋은 자리 화장실하고 가까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죠.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다 대놓고 자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십니다. 트럭이 곧 집이자 일터인 트러커에게는 트럭 세울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트럭들은 아무데나 가다가 피곤하고 그날 저녁에 주차를 하는 그곳이 그날 하룻밤 묵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뭐 하늘을 이불 삼아서 트럭 스탑에는 트러커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길 위에서 밀린 일상의 숙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먼저 지난 6일치 빨래부터 해치울까 합니다. 세탁 비용은 $3인데요. 일회용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세탁 후 건조까지 완료됩니다. 식당과 편의점은 물론이고 고독한 트러커들을 위한 당구장 등의 오락시설도 있습니다. 심지어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샤워 티켓이거든요. 이게 샤워 번호고 샤워실 비밀번호입니다. 밑에 거. 샤워실은 1인 1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제법 널찍합니다. 샤워장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타월하고 물비누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소금만 챙겨가지고 오면 됩니다. 샤워실은 주유 마일리지로 이용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포인트 카드가 있거든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주유를 하면 샤워 크레딧하고 그리고 현금 포인트가 또 이렇게 쌓입니다. 한 1년 정도 모으면 한 $300 정도 될 겁니다. 모아가지고 차에 냉장고 올리는 그런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살림살이 장만하는 그런 드라이버도 있고요. 스킨, 바디로션,
면도 거품, 샤워 타월, 비누, 샴푸, 린스, 이게 답니다. 항상 트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트럭 안에 없는 시설은 트럭 스탑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길이의 삶이 딱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디젤 접시의 하루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행 중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개인 방송 채널에 올려야 합니다. 매일 편집해서 올리는 25분 남짓한 영상은 구독자들과의 약속이죠. 개인 방송을 시작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영상을 10개인가 올리니까 구독자가 800명인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상 그 재밌다면서 계속 올려주라고. 제가 만든 영상을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봐준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태양이 세 개로 보이는 환일 현상입니다. 최창기 씨는 운행 중 혼자 보기 아까운 대자연의 신비를 개인 방송으로 세상과 공유하기 시작했죠. 제 영상에다가 거기다 일단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그게 뭐죠?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소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진짜 너무 잘 가는 겁니다. 일을 나와가지고 그전에는 일을 나오면 한 2주가 어떤 때는 한 3주 어떤 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일을 나오면 2주가 진짜 금방입니다. 개인 방송을 시작하면서 트럭의 숙명 같은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 안녕. 저기 혹시 저기 뭐야 돌쇠.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예.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돌쇠도 알아봐 주시고. 예. 지나가다 보니까는 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저기 뭐야 댓글도 돌쇠 보고서 이거 저기 캐놀스 이거 뽑았다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10월달에 시작했어요. 일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번 출입이요. 이번 트립을 나오신 지가. 예, 한 달 정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트립을 한 달 동안 예. 한 달 동안 100일 안 들어가셨다고요? 예. 그러면 잠깐만요. 아우.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잘 안다고 트러커 사정은 트러커가 합니다. 아니 이거 제가 이걸 사드려야 되는데. 아니 댁에서 한 달 동안 넣어주시면 분명히 차에 일단 먹을 것도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개인 방송 구독자들이 보내온 정성을 나눠드렸습니다. 돌쇠 같아 아무래도. 열혈 구독자인 찰리 신 씨는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답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트러커로 이제 막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에 섰죠. 그럼요. 선배님. 너무 반갑죠.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언도 많이 이렇게 저기 하고 또 많이 봤어요. 그 유튜버를 많이 보고 진짜 집시님이 많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너무 많이. 낯선 길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막막한 사람들에겐 먼저 걸어간 이의 발자국이 큰 의지가 됩니다. 이른 새벽 부지런한 트러커들이 길을 났습니다.
최창기 씨는 출발 대기 중입니다. 아직 운행 가능한 시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4분 남았네. 이게 전자 운행 기록 장치입니다. 이게 미국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11시간이 운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3시간이 차량 점검 그리고 화물 상하차하는 시간, 그래가지고 하루에 14시간을 절대 넘길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중에서 14시간 동안 일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10시간이 남잖아요. 10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트럭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트럭은 가만히 그 자리에 세워놓고 10시간 동안 풀로 계속 이렇게 쉬어야 그 다음 날 다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8일째 되는 날까지 총 70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북미의 화물 운송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누적된 과로와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종일 비가 온답니다. 예, 가라고 가랑비가 수룩수룩 내리는 캔자스 엠포리아에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을 해봅니다. 저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은 부쩍 고향 생각이 납니다. 디젤 집시로 산 지 14년째 대륙을 떠도는 삶에도 이력이 났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은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한 점 얼룩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마에서 양상추를 싣고 출발한 지 3일째 아이오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 스탑이 있습니다. 트러커들의 성지죠. 트럭을 치장하는 튜닝 소품이 얼마나 다양하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트럭에 대한 북미 트러커들의 애착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공간이죠. 재산이자 곧 자기가 자기 삶을 유지해주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럭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트러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트럭 관련해가지고 그런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간단한 예로 트럭 스탑이 미국 10대 기업 안에 들어갑니다. 매출액 기업. 트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트럭 박물관도 이곳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트럭이 탄생한 건 1899년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화물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죠. 이런 트럭은 아직도 하이웨이에서 아직도 현역에서 잘 다니고 있는 그런 트럭입니다. 올드 클래식 아메리칸 모델이죠. 이거는 그 80년대 영화 오버 더 톱의 실베스터 스텔론 그 주연한 영화 있죠. 그 당시에 나왔던 아무튼 그 트럭이잖아요. K100. 영화에 출연했던 트럭을 비롯해 모두가 한때 대륙을 누비다 은퇴한 트럭입니다. 돌쇠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그런 메이커네. 케너스 1925년산입니다. 돌쇠 시조새쯤 되는 그런 모델이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시동도 앞에서 경운기처럼 이걸 돌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트러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현상 유지를 해주는 고마운 그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먹는 음식, 입는 옷을 전부 다 트럭들이 운반을 해줘야 그래야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북미 대륙의 화물은 80%가량이 500만 명 트러커에 의해 운반됩니다. 우리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처럼
트럭은 북미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운반하는 혈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트럭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보름씩 걸리는 장거리 운전이 힘에 부칠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약속된 운송 날짜까지 최소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여유를 두기 때문에 힘들 땐 언제든지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달리서 드디어 국경도시 디트로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캐나다 온타리오입니다. 다리가 곧 국경이죠. 미국에 있다 캐나다 오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 몇 시간을 더 부지런히 달린 끝에 목적지인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이 실린 냉장 트레일러를 창고 앞에 무사히 정차해두면 캘거리에서 시작된 11일간의 긴 여정이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이번 양산치 프로젝트도 무사하게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트립 나와서 이렇게 트립을 트라이앵글을 갖다가 운행을 마치면 보통 평균적으로 12,000km 정도를 타거든요. 여기는 페이가 전부 다 마일당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6,000마일이니까 한 트립당 약 한 2,000-3,000불. 다시 며칠을 달려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최창기 씨는 한 달에 고작 5일 정도 집에 머무릅니다. 집에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과가 트럭에서 보름 이상 먹을 식단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많이 비쌉니다. 가격은. 물건도 어쩌습니까? 지금 며칠씩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열흘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죠. 한 달 전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이사했습니다. 1년이면 10달 이상을 트럭에서 살다 보니 집보다 트럭이 편한데요. 이사 온 지 한 달 된 집은 오죽 낯설겠습니까? 그래서 한식을 챙겨 먹는데 더 공을 들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창기 씨에겐 한식이 곧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죠. 김치만 있으면 나가서 그래도 라면 한 그릇 이렇게 뚝딱 할 수도 있고, 맨밥만 있어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은 뭐 국경 통과하는데 미국 세관이 저거를 이 트럭에 혹시 김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있다 그랬더니 김치 조금만 주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차 세워가지고 김치 조금 이렇게 들어주고도 온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김치는 세계화가 됐다 와야 되겠죠. 밥이 잘 됐네요. 밥을 챙길 때마다 트럭 냉장고가 조금만 더 컸으면 싶습니다. 이게 답니다. 지난 닷새간 숙면을 취한 돌쇠도 몸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다시 길을 났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밴쿠버인데요. 그 유명한 로키 산맥을 넘어가는 여정입니다.
로키에 오늘 날씨가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기예보상에 눈이 많이 예약이 돼가 있더라고요. 눈은 자꾸 누가 예약을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약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캘거리에서 새로운 트립을 나서봅니다. 이제 로키 산맥이 가까워오자 기다렸다는 듯 폭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기온도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로키가 시작입니다. 두 분 로키 산맥을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생에 처음 와보시는 거죠? 네. 눈 덮인 도로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불허입니다. 하이웨이가 통제돼 가지고 막혀 가지고 서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인터넷으로 도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에 세마이 트럭 2대가 사고가 났답니다. 세마이 트럭 2대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지금 사고 수습 때문에 현재 지금 오후 2시까지 지금 현재 지금 클로즈를 시켜놨다고. 초조해한다고 길이 더 빨리 뚫리는 건 아닙니다. 그저 기다릴 밖에요. 이제 차가 이제 풀린 모양입니다. 저기서 지금 신호가 오고 있죠. 통제가 풀렸다는 걸 알리는 차량입니다. Is it good now? Thanks. 하고 수습만 그런 12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버리면은 그 드라이버는 거의 사망했다고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로키 산맥을 횡단하는 캐나다 일본 고속도로는 1년 중 6개월이나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도로라고 불립니다. 얼마 못 가 또다시 통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전방에 사고가 나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폭설과 눈 폭풍이 심한 겨울에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교통사고와 눈 사태로 도로가 차단되곤 합니다. 이럴 때 긴장됐어요. 그렇죠. 조금 긴장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긴장을 해야죠. 대형 트럭 사고는 특히 치명적이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람은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네요. 운전을 하다 보면 대형 트럭 사고를 심심찮게 목격하는데요. 트레일러 하나하고 픽업 한 대. 강풍에 트럭이 전복되는가 하면 연쇄 추돌이나 차량 폭발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대륙 횡단의 로망, 그 이면에는 위험천만한 현실이 숨어 있죠. 브레이크 체크 에리어라고 로키 구간, 로키 산맥 구간에는 중간중간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심장부에 다다랐는데요. 안타깝게도 대자연의 비경은 폭설과 안개 장막 너머로 숨어버렸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도 로키 산맥을 한다름에 넘겠다는 생각은 과욕입니다. 대자연은 정복이 아니라 순응해야 할 대상이니까요. 브레이크 점검은 대형 트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이 지점을 지나면 로키 산맥의 악명 높은 내리막길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 정비가 필수입니다.
가파른 내리막이 시작되자마자 40톤이 넘는 트럭이 휘청거립니다. 오, 저거 제가 돌아갔어요 지금. 지금 돌았어요? 예. 차 공무니가 이렇게 잠깐씩 틀어지더라도 긴장하면 안 됩니다. 긴장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악셀레이터를 놓거나 안 그러면 브레이킹을 하고 있던 걸 브레이킹을 릴리스 해가지고 차에 그 차 바퀴에 가해지는 힘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차는 금방 다시 또 원상복귀가 다시 금방 됩니다. 속도도 갑자기 줄이기보다 적당히 유지하는 게 눈길에선 더 안전하죠.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베테랑 운전자 최창기 씨마저 머리끝이 쭈삣해지는 로키 산맥의 난 구간을 마침내 벗어났습니다. 이제야 설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 진짜 많이 왔죠? 말 그대로 설국이지 않습니까? 제 어깨 정도 오죠 키가, 눈높이가. 지금껏 달려온 길처럼 우리 인생도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굴곡을 마주하더라도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인생의 막다른 길 끝에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걸 최장기 씨는 길 위에서 배웠습니다. 또 달려가야죠. 저는 틈만 나면 달리는 게 제 일입니다. 매일매일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도로 그 거리와의 싸움이죠. 저는 어떤 때는 오늘은 정말 이걸 못할 것 같다 하고도 하면서도 그냥 묵묵히 가다가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더라고요.